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현 법무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면서 딸 조민 씨의 출마설까지 잇따랐는데요. 조 씨는 의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며 어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오늘로 사흘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주민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모두 조국 수호와 한동훈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셀럽들이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 나란히 출마할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인 법고전 산책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저자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앞으로는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면서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면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직 자녀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올해 2월 기소 3년여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조 전 장관, 판결이 나오자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 북콘서트를 찾은 시민은 출마설에 대해 들었다면서 정치에 나올 의사는 없냐고 물었는데요. 조 전 장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신평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교수의 장래라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순환의 서사와 사람을 이끄는 힘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모진 역경을 이겨내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듣기로는 관악구에서 총선에 임할 거라면서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팽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조 전 장관이 북콘서트로 전국을 누비면서 출마설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차하면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관악 쪽으로도 이사 갔다라고 하고 또한 출마할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조국 장관의 워딩은 뭐냐면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거든요. 출마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게다가 최근 민주당이 공천 룰을 변경하면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바뀐 공천 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도 공천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도 3심이 확정되기 전이면 출마와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도덕성 심사 기준 강화를 위한 공천 룰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재판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마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면 그럴 의원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미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죠. 기소를 하면은 출마를 못할 텐데 말이죠. 더불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마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SNS를 통해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가운데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하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에요.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딸 조민 씨에 대한 출마설이 나오자 선을 그었던 조 전 장관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주장으로 출마설에 힘을 얻고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날선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 투표를 하는 데가 아니라면서 조국 분열을 비판한 건데요. 가끔 자신에게도 출마 제안이 왔었지만 본인은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잘 되자고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건데요. 국민의힘도 유전적으로 염치가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지금까지 그게 사실인 걸 확인해서 법원에서 부모님이 다 형을 선고받았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떳떳하게 전국을 저렇게 유랑하면서 인스타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좀 염치가 없다. 유전적으로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조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이런 기사의 반복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의사로 살고픈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 씨의 선긋기에도 정치권은 당분간 두 부녀의 출마설로 술렁일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출마설에 대해 일견 선을 긋고 있는데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출마는 본인 자유지만 선거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본인 그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재판에 집중해갖고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좀 우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게 그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열상들이 보여졌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천 신청 여부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금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 말이냐면서 출마설을 잠재우는 모습인데요. 내로남불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게 언제입니까? 조국 사태 때 아닙니까? 저희가 조국의 강을 확실하게 건넜습니까? 아직도 못 건너고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으로 갈 겁니다. 다음 총선이. 예. 신평 변호사가 계속해서 조국 출마설을 띄우는 가운데 여권의 조국 띄우기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적 그 자산의 면에서는 그 이 조 교수를 대항할 만한 인물을 국힘당에서 현재 그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공정 이념을 그 훼손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점을 얼마만큼 자기가 그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선은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대비되는 여권의 셀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최근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퇴출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1년 책임이 큰 공직자 온라인 설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죠. 대검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현직 검사 출신으로 최소한의 공백기도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인 검수 원복 시행령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후 한 장관은 곧장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도 이에 맞서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이 낸 입장문에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대로 반문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그러자 한 장관이 또다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권이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다면서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해왔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에 침묵한 단체가 중립적이냐면서 직격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참여연대 출신임을 지적한 건데요. 오늘 또 한 번의 입장문을 내면서 사흘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 장관, 그야말로 돌덩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내 인사들을 저격하면서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동훈 반만 해도 저리 밀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카콜라가 인정한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인 만큼 총선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장관의 송파병 출마설이 나왔을 때는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덕담들이었습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검사 때 저를 조선제일거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한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그런 징후도 계획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당의 원로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 한 장관의 차출설을 두고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가만둬도 출마해. 때가 되면 나와 출마해. 그냥 가만둬도. 현직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을 당에다 자꾸 바람을 넣어서 출마한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 국무위원 일도 제대로 못해. 신선미가 없어져 버려. 진짜 나올 때쯤 되면 완전히 옛날 인물이 돼버려. 내년 총선까지 약 1년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각종 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못하기 경쟁으로 무당층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민심도 정치권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조민 총선 출마설 시끌 돌덩이 한동훈 연일 설전.